일동 목련.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진행된 눈물의 선상 추모식. 배 정면 오른쪽에 잠시 뒤면 세월호가 인양됐던 장소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인양 장소 6년 전 오늘 304명의 꽃다운 목숨이 사라진 차가운 바다. 너무 보고 싶다! 잊혀서도 잊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이어가야 할 그날의 기억. 세월호 참사 6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네, 2014년 4월 16일 아직도 많은 국민들의 가슴 한켠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 세월호 6주기를 맞았는데요. 6년이라는 시간은 참 많은 것들을 달라지게 하지만 아직도 멈춰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진도 팽목항입니다. 오늘 많은 가족들이 이곳에 모이실 것 같은데 팽목항 분위기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정선우 리포터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그곳 분위기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 가슴 아픈 기다림의 상징이 된 전남 진도군 임해면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은 오늘 진도 팽목항에는 이른 아침부터 잔잔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세월호 침몰로 304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된 바다 역시 슬픔을 간직한 듯 고요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분을 한번 만나볼 텐데요. KBS 기아영 PD가 며칠 전에 먼저 팽목항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작년 5주기 때 저희 아침이 좋다 팀에서 팽목항을 홀로 지키고 있는 단원고 2학년 고 고우재 군의 아버지 고영환 씨를 취재했었는데요. 올해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찾아뵙습니다. 여전히 긴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는 고 고우재 군의 아버지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지울 수 없는 그날의 기억 이후 벌써 6번째 봄이 찾아왔는데요. 하지만 제가 찾아간 진도 팽목항은 아직 봄이 찾아오지 못한 채 그날의 시간이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팽목항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팽목식당. 이곳을 6년째 지키고 있는 고우재 학생의 아버지 고영환 씨를 1년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그가 머무는 공간 곳곳에는 세월호 참사로 별이 된 아들 고우재 군의 흔적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똑같죠.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떠난 지 벌써 6년. 하지만 액자 속 18살 아들과 함께 그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꽤 됐죠. 오래됐는데 매일매일 그날 같아요. 남들 뭐 5년, 6년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느끼는 건 별로 없어. 지금 그러면 혼자 여기 지내신 건 얼마나 되신 거예요? 3년 넘었죠, 이제. 부모님도 이제 하나도 가시고도. 그렇게 모두 떠나고 팽목항에 홀로 남은 고영환 씨. 진도 주민들이 선물한 진돗개만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다른 한 마리는요? 둘이 이름이 팽목이네요. 네, 팽이 보기. 가족도 친구도 없이 아픈 흔적만이 가득한 팽목항을 지키는 일이 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은 많이 나는데 이제 뭔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 여기다 아이들 위해서 뭔가 남겨야 되는 것 때문에 여기가 더 편해요. 안산보다는. 물론 이제 안산에 직장도 다녔고 아이들도 같이 컸던 그런 곳이긴 한데 또 현장이잖아요. 세월호 희생자들의 분향소가 있던 자리에 들어선 팽목기억관. 이곳에서 아들 우재 군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딱 만들었는데 구멍이 9개가 딱. 그래도 내성적이라 어디 가만히 처박혀 있어요. 저쪽에 있어요. 일반. 여기 있어요? 내가 이 머리 되게 싫어해갖고 자르라고 했거든. 이렇게 내려갖고. 사진 속 그리고 그의 기억 속 아들은 18살의 모습 그대로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2학년 올라가면서 이상하게 운동 좋아하고 이상하더라고. 뛰는 거 좋아하고 갑자기 막 아령 막 하고 덤비기도 하고 이겨보겠다고. 넌 아직 안 돼 막 이러고 눌러볼 때도 있고. 하지만 아들에 대한 선명한 기억들이 때때로 가슴 무너지는 후회로 다가온다는 고영환 씨. 창고나 공고 쪽으로 많이 갔는데 내가 반대를 해갖고 절대 안 된다고요. 그때 단원고 안 갔으면 빠졌겠죠. 이제 그게 좀 마음이 많이 아파 지금도. 그냥 원하는 대로 보냈으면 괜찮았는데. 반복되는 자책감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절실할 때면 무언가 만드는 일에 몰두한다는 아버지. 가죽 팔찌에 세월호 참사 당일의 날짜를 새겨 시민들에게 나눠줄 세월호 기억 물품을 만드는 일인데요. 시간도 잘 가잖아요. 안 그러면 나도 못 버티죠. 여기서 나도 되게. 기억 물품을 만드는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시간도 많이 가고. 왜 이렇게 뭐 만드는 걸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알릴 수 있는 게 입하고 손밖에 없어서 뭐라도 만들어서 좀 알리자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배우기 시작한 거 됐는데. 우재도 손으로 뭘 잘했다고 하던데. 어릴 때 이제 집에 뭐 고장 나고 그러면 외지를 많이 부르잖아요. 네. 난 제가 다 해갖고. 근데 그걸 아들내미 보고 있으니까 자기 딴에는 아빠가 신기하죠. 다른 집에서는 안 하던 거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보고더니 저 따라서 하고 싶었나 보죠. 팔찌는 제게도 선물해 주셨는데요. 팔찌를 직접 채워주시는 아버님의 손길에서 아들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기억되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팽목기업관에서는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잊지 않고 방문한 추모객의 발걸음이 이어졌는데요. 단원고 희생자들의 흔적을 둘러보는 추모객들. 이분들에게 세월호는 여전히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보면은 차에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뒤에 세월호 추모 기억하는 그 노란 그 리본을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사는 곳은 순천이에요. 근데 정말 많이 달고 다니세요, 뒤에. 그날을 잊지 않고자 하는 마음은 어른들에게서 아이들에게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배를 타고 수학여행이라고 여행을 갔는데 소풍 가는 것처럼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가라고 그랬어. 또 오빠들 있잖아.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세월호의 기억은 이어져야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그 아픈 역사를 또 기억을 하고 다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 어른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저희 아이들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의 바램과 함께 아이들은 서툰 글씨지만 자신의 이름을 남기며 아픈 역사 속에 남겨진 것들을 배워갑니다. 이날은 대학생들의 추모 발길도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참사 희생자들이 잠든 바다를 향해 노란 리본을 달며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세월호 피해 친구들이랑 동갑이거든요. 근데 내 동생이 그런 일을 겪었다면 나도 지금 살아있지 못할 것 같은데 너무 다들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 생각 항상 많이 하고 있었고. 그냥 편하게 쓰세요.
학생들의 방문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먹먹해진다는 고영환 씨. 아이들 많이 올 때 생각나죠. 특히 이제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이나. 이제 차츰 이제 잊어먹으려고 생각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제 있을 때 잘해준 것도 별로 기억이 안 나고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영원히 어른이 될 수 없는 아들을 향한 그리움을 품은 채 아들이 잠든 팽목항 저녁 바다를 바라보는 고영환 씨. 부모들은 거기에 죄인들이라 이 집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만든 거야. 같이 계실 때? 여기 식당에서. 그때 그날 갑자기 동아 작가님도 오셔갖고 좀 그리라고 하셔가지고.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만든 기억의 벽. 이곳에는 아들에게 닿지 못한 아버지의 사무치는 그리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한마디. 바로 생일 축하한다는 말인데요. 생일이 같은 날이라 달수만 틀린 거라 좀 그래요. 4월 16일, 5월 16일 그러니까. 이번만 마지막 하면서 계속 차리게 되네요. 근데 올해는 또 올해도 차려야겠죠. 힘들다. 눈물 날 것 같아. 그는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다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빨리 나와라. 말 듣지 말고 나와라 하고 싶고 지금도 그 당시랑 다른 게 없어요. 지금도 뭔가를 해줄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미안하고 그렇죠. 네, 그 누구보다 1년이란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6년째 홀로 팽목항을 지키고 계신 고 고우재 아버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매년 이 4월 16일을 맞는 심경이 저희는 가늠하기도 힘들 텐데 어떠신가요? 지금 심정은 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6년 전 4월 16일 그날의 바다가 오늘과 똑같습니다. 오늘 같은 어제가 15일이었잖아요. 어제가 조금이었고 오늘은 일몰. 그 당시 바다가 지금이랑 똑같아요. 다시 바라보고 있으면 왜 그 당시 왜 구조 안 했는지, 왜 그 당시 아무것도 안 했는지. 또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과연 뭘 하고 있을까? 또 다시 무능한 아빠로 지금 전 서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예, 여전히 바다는 그대로인데 6년째 홀로 이곳을 지킨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어떻게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남들처럼 살 수 있는 삶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팽목항이라는 곳이 지금 이제 진도항으로 바뀌어갖고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안전관이 해양 안전관이라고 보이지 않는 뒤편으로 옮겨서 지금 공사가 들어간 상태고 이것은 계속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저마저 이것도 떠난다면 또 여기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해수부나 해경청장님이나 많이 바뀌어서 여기를 찾아오는 이유도 기업관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것 같고 근데 이곳에 뭔가를 좀 해놓고 싶은 그런 심정? 부모의 마음이죠 그냥. 네, 정말 잊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들 우재군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에게 꼭 지키고 싶은 약속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아이들은 떠나고 없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저 같은 자식 키우는 분들이나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여기에 대한 아픔도 물론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면 고맙고요. 이곳에 기업가 이런 것을 만들어놔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당시에 잘못된 부분 그런 걸 또
보면서 또 다른 역사가 또 다시 또 진행되지 않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놓고 가고 싶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기아영 PD는 취재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느꼈나요? 네, 실제 아버님을 찾아뵙고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였습니다. 이제 그만큼 우재와 단원고 아이들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 간절하게 느껴졌는데요. 이제 영상에는 담지 못했지만 이제 진도 이웃분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아버님께 큰 위로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곳 팽목항에 유가족분이 남아 계시는 걸 모르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방문까지는 어렵더라도 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아버님께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재군 아버님께서 이곳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팽목항에서 정선이었습니다.